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겠죠?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이 시험에 나올 텐데요. 요거를 선생님이 조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러분이 합사건과 곱사건에 대한 것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배반사건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집합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정리하겠습니다. PA는 뭐라고 배웠어요? NS분의 NA를 PA다라고 약속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때 우리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어떻게 배웠습니까?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로 배웠나요?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죠. 그러면 어떤 부분이 교집합에 대한 부분이 몇 번 더해졌어요? 2번 더해졌기 때문에 한 번을 빼주는 거예요. 맞죠? 자, 이렇게 우리가 구했습니다. 그러면 합사건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뭘로 나눠주면 전사건의 원소의 개수를 나눠주면 A 자리에 A 합 B죠. 맞습니까? 따라서 뭐가 나와요? A 합집합 B가 나와요. A 합사건 B의 확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NS로 나눴기 때문에 수학은 공평하죠. 몽땅 다 뭘로 나눠줘야 될까요? NS로 나눠주는 거예요. 나눴어요. 그랬더니 결국 NS분의 NA니까 이만큼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PA로 쓸 수 있죠. A 자리에 B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A 자리에 B를 대입하면 PB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A 자리에 A 교집합 B가 들어갔죠. 그럼 이만큼은 PA 교집합 B라고 쓸 수 있게 되어서 결론은 A 합사건 B의 확률은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합사건의 법칙이다라고 해서 합의 법칙 덧셈 정리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덧셈에 대한 정리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신다면 자, 여기에서 A 합 B는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라고 했어요. 이때 A, B가 배반사건입니다. 자, A, B가 배반사건이라는 건 A 교집합 B가 뭐여야 돼요? 공집합이어야 돼요.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건 A 교집합 B의 확률이 얼마라는 거예요? 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0을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어요. 따라서 A, B가 배반사건일 때는 A 합 B는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PA 플러스 PB이다 라고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여기가 0이니까. 그래서 배반사건일 때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사건의 확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여사건이 뭐예요? 여사건이라는 것은 전체에서 뭐를 빼준 거예요? A를 빼준 겁니다. 따라서 여사건의 확률이라는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소의 개수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NS-NA로 나타낼 수 있겠죠. 이것을 다 뭘로 나눠주면 돼요? NS로 다 몽땅 다 공평하게 나눠주면 확률이 돼요. 즉, NS분의 NA의 여사건은 PA의 여사건으로 쓸 수 있습니다. NS분의 NS 뭐예요? 약분되니까 1이죠. 마이너스 NS분의 NA는 우리가 P 뭐로 써요? A로 쓸 수 있습니다. 즉, A의 여사건의 확률은요. 어디에서? 1에서 A의 확률을 빼주면 나온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의 식은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확률에서 자주 나오는 계산을 선생님이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집합에서 선생님이 알려드렸던 거.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건 원래 뭐였습니까? A 빼기 B였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더 중요한 건 뭐라 그랬냐면 A 빼기 A 교집합 B와 같다라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나중에 확률이나 아니면 원소의 개수를 셀 때는 뒤에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건 NA 빼기 NB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어떻게 써야 돼요? NA에서 NA 교집합 B라고 써야지 맞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확률을 계산할게요. 확률을 계산할 때도 NS로 나눠야 되죠. NS로 나눠야 되고 여기를 NS로 나누면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P, A 교집합 B의 여사건은 NS분의 NA니까 PA가 될 거고 NS분의 NA 교집합 B니까 A 교집합 B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절대로 P, A 빼기 P, B로 쓸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에 대한 확률, 여사건에 대한 확률은 A의 확률에서 A 교집합 B의 확률을 빼준 것과 같다라는 거 잘 나오고요. 자, 그 다음 우리 집합에서 배웠던 드모르간의 법칙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 합 B의 여집합은 뭐가 됐었죠?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의 확률이라는 건 결국 P,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확률과 같죠.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A의 여사건의 확률은 1-PA라고 했어요. A 자리에 지금 A 합집합 B가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이 확률은 1-PA 합 B다라고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드모르간의 법칙 기억나시나요? 두 번째 드모르간의 법칙 한번 생각할게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었습니다. 따라서 A의 여사건 합 B의 여사건은 어떻게 쓸 수 있고 A 교집합 B의 여사건으로 쓸 수 있고 따라서 1-P A 교집합 B로 쓸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계속 같이 함께 알고 넘어가야지만 확률에서 나오는 계산들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시 쉬었다가요. 이것들 이용해서 계산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률 단원 이상하게 어렵다라는 학생들 많습니다. 그리고 이 확률 뒤에 나오는 통계 단원 역시나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하는데요. 이거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준비해온 것을 보고 PD님이 빵 터지셨어요. 막 웃으셨어요. 정말이냐? 맞습니다. 사실 학교 현장에서 보면은요, 이 마지막 우리 기말고사 치르고 나서 학교 생활이 사실은 학생들이 집중을 가장 못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저희들도 뭐 암만 뭐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제발 들어달라라고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 확률 통계 부분에서는 사실은 수업을 열심히 듣지 않고 또 시험 범위가 내년으로 넘어가거나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학교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래서 이상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확률 통계 부분은요,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공식만 알면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항상 나오는 개념들만 잡아도 확률 통계 단원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적분이나 뭐 우리가 수원에서 배웠던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오히려 어렵게 나오면 손도 못 대는 경우가 많지만 확률 통계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쉽게 나오고요.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그거 보여드렸죠? 교육과정 해설서에도 보면은요. 확률 계산에서 복잡한 경우는 다루지 않는다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경우에 대한 계산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이따가 또 문제들을 계속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가 확률 통계에서 문제를 보여드리는데 정확하게 이 문제는 A형과 B형이 나뉘어서 문제가 출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A형, B형 문제를 다 보여드릴 거예요. A형 학생들은 요 정도로만 제대로 알고 넘어가면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B형의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연습을 조금씩만 더 첨가하면은요, 수능에서 조금 어려운 고난도 문제가 확률에서 나오더라도 여러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려워라는 생각하지 말고 공식 제대로 알고 개념 제대로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던 공식 한 번 더 잡아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잡아드리고 그것을 이용한 기출 문제들을요. 선생님이 조금 변형을 해드렸어요. 그 변형 문제들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의 덧셈 정리 선생님이 아까 설명해 드렸죠.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 B의 합사건에 대한 확률이라는 건 PA, A의 확률 더하기 B의 확률 빼기 A 교집합 B의 확률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죠? 이것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A, B가 배반 사건이면 여러분 배반 사건 밑에다 다시 한번 쓰세요. A 교집합 B가 뭐여야 된다? 공집합이어야 된다. 즉, P, A 교집합 B의 확률은 얼마다? 0이다. 따라서 A 교집합 B의 확률이 0이 되기 때문에 배반 사건일 때는 A 합 B의 확률이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확률을 더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자, 여사건의 확률 역시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A의 여사건, A의 C의 확률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1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빼주면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자주 나오는 확률의 계산들 선생님이 아까 설명해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PA 교집합 B의 여사건은 PA 빼기 PA 교집합 B예요. 자, 여기다가 똑같이 써놓읍시다. 이것은 원래 PA 빼기 B와 같습니다.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PA 빼기 PB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같이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혹시나 합답형에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합답형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이긴 하지만 혹시나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A의 여사건 교집합 B의 여사건입니다. 이것은 뭐랑 같다고요? A 합 B의 여사건이랑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PA 합 B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A 합 B의 확률 알고 있죠? 여기다 살짝 써보세요. 뭐예요?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계산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A의 여사건에 B의 여사건을 합한 사건. 이것은 뭐죠? A 교집합 B의 여사건과 같기 때문에 1-PA 교집합 B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다양한 것들은요. 사실은 이것만 딱 물어보는 문항보다는요. 나중에 우리가 뒤에 가면 다른 몇 가지 조건부나 아니면 독립 사건을 배울 거예요. 그것과 함께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는 이 공식들에게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죠. 몇 가지 문제들을 변형시켜 놨으니까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도록